오히려 죄가를 낮게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예. 그래서 이게 기소하려면 이제 며칠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작전을 다 바꿔라. 제가 아무리 법조인은 아니지만요.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도 내가 이런 대응을 가지고 방송한다는 게 참 이게 부끄럽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부끄럽잖아요. 이런 사람을 장관 부인으로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조국 민정수석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유재수 부시장 여러분들 아시죠? 현재는 오거돈 부산시장 밑에서 경제 담당 부시장을 하고 있는 실세예요. 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실세로 활동한 바 있는 사람인데 경호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서 부산시장까지 아주 막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할 때 하나 감찰 의혹에 걸렸어요. 금품 수수, 그 다음에 접대 이런 걸로 걸려가지고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감찰반에서 감찰을 했는데 이 감찰이 느닷없이 중단됐어요. 지금 현재 정경심이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인걸 변호사도 그 당시에 감찰 반장, 그 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1급 이런 사람들이 비서관 그 다음에 특감 반장을 할 때인데 그때 감찰이 느닷없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1개 비서관이 이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입니다. 높은 거예요, 굉장히. 정치국장이면 어느 공무원이든지 국장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공무원의 꽃이 국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금융위 얼마나 중요한 또 기관이잖아요. 이 금품 수수 이런 엄청난 그런 비리 의혹이 있어가지고 감찰을 하다가 느닷없이 중단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때 김태우가 양심선언 아니겠습니까? 요즘 김태우 TV 잘 나가죠, 유튜브. 예. 김태우가 제일 잘 말하자면 조국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지시를 하는 분위기가 이게 위에서 뭔가 지시받지 않고서는 특감 반장이나 아니면 반부패 비서관 수준에서 이 공무원 2급 정도, 이사관 정도의 고위직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목이 10개라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부패 비서관 위에 누가 있어요? 조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국 지시 아니고서는. 그럼 조국은 본인이 인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또 조국은 또 다른 사람 누구 연락을 받고 또 했을 수도 있고 그 가상적인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경우의 수.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우선의 지시가 없이는 이러한 그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할 사람이 별로 없다. 반드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좀 이걸 수사하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그 당시 그러니까 유재수는 뭐 금융위 그만두는 선에서 적당히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됐잖아요. 국회로 넘어가서 수석 전문위원.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1급 차관 복급자리입니다. 더 높은 자리예요. 그래갖고 부산 부시장 갔어요. 이거 부산 부시장도 1급짜리예요. 공무원의 꽃에 꽃을 간 거예요. 1급 관리관까지. 대단한 자리까지 간 겁니다. 돌고 돌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검찰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어요. 무슨 강제 수사나? 금품 받았다 했잖아요. 대보건설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엄청난 휴게소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 같은 거 더는 건설회사인데 여기하고 유착관계가 포착이 돼서 검찰에서 바로 오늘 대보건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되니까 이제는 이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했으니 이제 온갖 검찰에서 단서를 잡고 유재수의 목을 딱 조이는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정점은 어디로 가느냐? 왜 그 당시에는 감찰 활동이 중단돼가지고 이렇게 대보건설에 됐든 또 다른 기업이나 다른 제3자가 됐든 유재수의 감찰 원인을 제공했던 거에 대한 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지 그 당시 조국 감찰반에서는 자체적으로 중단을 딱 하고 더 비리를 캤으면 그 비리를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서 수사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느냐? 이거를 이제 검찰이 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입시, 운동학원 이 차원을 벗어나서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을 때에 했던 일 가운데 범법행위가 어느 정도 있는 데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 여당이 지금 또 뭐 유시민 이런 같은 사람들이 검찰 쪼아가지고 조국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검찰 내부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검사들이 자존심을 자극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포기하면 검찰이 유시민이한테 정부 여당한테 죽는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이 아니네요. 시간 12시 넘었으니까 0시가 넘었으니까 이해찬 대표 사과했잖아요. 조국 사태. 이거 이해찬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대표 자리를 관둬야죠. 지금 조국 사태가 사상 초유의 엄청난 사태인데 이 사태를 잘못된 방향으로 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만큼 높은 사람이 있어요. 국민들 분노를 자극한 사람이 조국이지만 조국보다 더 강한 분노를 일으킨 사람은 이해찬 대표예요. 정치적 책임을 지야죠. 내부에서까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과로 해서 끝날 일입니까?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론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내년 총선은 급하고 그러니까 얼른 불은 꺼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기자회견 일찍 후에 하겠다는 건 땡에서까지 사과했는데 그 사과에 무슨 진정성이 있냐고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이 방송을 하고 자려고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번 또 주말 집회를 할 때 반드시 책임 규탄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경심, 이 수사받는 태도,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 전부 규탄의 대상에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조금 성격은 달리 하는 거지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대변인 논평을 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논평 내겠죠. 예. 왜냐하면 명복을 빈다 이런 논평을 냈을 텐데 이 명복을 기원한다는 논평이 기원한다 이렇게 평으로 돼 있다는 것을 친문 네티즌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기원한다니 이 왜 반발을 썼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존칭어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김명현 수석 대변인이 큰 슬픔을 마주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 강한홍 여사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했는데 이재정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냥 평어로 썼다고 그래요. 평어. 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히 대통령의 어머니한테 예? 왜 반말을 썼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난리가. 예. 그래가지고 이 이재정 6살짜리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다 아들한테 욕설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놀란 6살짜리 아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완전히 멘붕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이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됐어요? 정말 만감이 든다는 거예요. 되려 나를 의도하다 잠든 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 애가 자기 아빠를 6살짜리 꼬마가 전화 받아갖고 대놓고 욕설하니까 놀란 아이 옆에 나도 멘붕 무너졌다 이러면서 페북에 글을 썼대요. 예. 진박그룹 애국당 어르신까지 별의별 항의전을 다 받아왔고 그 앞에서조차 겸허해야 함을 누구보다 자신하는데 오늘은 어쩌다 6살 꼬마가 받은 전화에까지 대놓고 쏟아내는 욕설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오히려 이 6살짜리 아들이 이재정이를 위로했답니다. 위로에다 잠들었대요. 예. 야, 이 정도로 되니 이게 친문 내치는 이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입니까? 대통령을 욕먹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바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대선 캠페인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당시 함께 후보를 띄웠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문자 폭탄이 와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냐. 이 문바 여러분들 제가 근거가 없어서 잘 말하기는 못하는데요. 요즘 노란 딱지 갖고 많죠. 저도 국내 정치 얘기하면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IS 수계 그 긴급 작전했다는 것까지 노란 딱지가 붙어요. 족족 노란 딱지가 붙어요. 이거 어느 세력인지 반드시 정권이 바뀌면 찾아내야 되고 안 바뀌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금 이거 고발했으니까 이 공정위에 고발했잖아요. 예, 이거 반드시 노란 딱지를 붙이게 된 구글에서 그 원인과 배경 세력 반드시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바들이 말이죠. 자기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한테 그 6살짜리한테 저렇게 욕을 해 퍼부어대니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정경심, 예? 그 다음에 조국 이 얘기에 어차피 조국 정경심이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 다 문바들 아니겠어요? 이 문바들이 나리를 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두 조각 세 조각 나눠놓고 아니겠습니까? 반성하십시오 문바들. 예? 그래서 이 문바들이 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야 6살짜리 문바들은 자식이 없나요? 문바들은 손자가 없나요? 손주가 없나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분노 참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예. 자,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